어제도 예고를 했지만 이번 주에는 저희가 조금 변동성 확대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 줄줄이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진영에서 이벤트들이 너무 많죠. 애플의 신제품도 공개가 될 것이고, 구글이 이제 재판이 시작될 것이고, ARM이 신규 상장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일단 첫 거래, 이번 주에 첫 거래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다우존스 0.3% 상승을 했고요. S&P 0.7, 나스닥 지수 1.1%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더 가볍게 편안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의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 그 부분들이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예고부터 해드리자면 오늘 주목 이 기업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간밤에 10% 급등한 거 아시죠? 지금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미 또 너무 중요한 이슈였고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미 좀 다룬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좀 꼼꼼하게 다뤘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급등하고 애플도 지난주에 많이 하락한 데 따라서 반발 매수 유입되고 이러면서 오늘 기술주 진영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약간 비공식 대변인이다 라는 이 수식어가 붙는 분들이 있잖아요. 9월 20일이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요 기간, 이번 주부터는 요 연준 인사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요 기자가 주로 연준의 이야기들을 기사화하고, 그게 대부분 적중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연준의 그냥 내부자라고까지도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는 이 기자인데, 이 기자가 주말 사이에 또 기사 하나를 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투자 심리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금리에 대한 이 입장,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가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인사들이 이번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어느 정도 잠정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9월은 동결 가능성 다 알았잖아요.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도 90%를 넘게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한 것만큼 이 자체가 어떤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만, 회의를 앞두고 이런 보도가 나와주는 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우리 연준 인사들이 더 적게 금리를 올리는 것보단 오히려 더 많이 올려서 나오는 그 피해가 오히려 낫다라고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이런 의사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쪽에서는 야, 금리 조금만 더 올리자, 한쪽에서는 아니야 지금부터 동결하면서 그 효과를 이제부터는 좀 봐야 돼 라는 의견, 이렇게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금리 입장에 대한 중요한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대부분이 이제 매파였다면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엇갈린 의견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좋은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런 류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게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지난주까지 8주 연속 올랐어요. 그러면서 월가 일각에서는 이 달러화 강세가 증시에 있어서 또 엄청나게 또 영향을 미칠 좀 부정적 이슈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월요일 첫 거래에서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말 사이에 또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에서 지금 오랜 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거 이제 거의 종료할 때가 됐다라는 걸 많이 시사를 했죠. 그래서 여기 우에다 가조 총리가 거의 이제 장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거의 끝났다라는 걸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낼 수 있을지 우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좀 찾을 때다,
라는 뉘앙스의 이제 멘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엔화 강세, 달러 약세로 이런 흐름들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셈법이 좀 복잡해져요. 이제 일본이 계속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지금 채권 금리, 일본의 채권 금리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그동안은 일본 투자 매력이 좀 낮았잖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게 대부분 미국 국채 수요로 이어졌었는데 일본이 이제는 플러스 수익을 금리를 적용을 한다면 일부 지금 미국 국채에서 매각을 해서 일본 국채 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또 요 정도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면 지금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셈법이 복잡하긴 한데 일단 달러화 자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오르다가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 자체도 증시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슈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디즈니와 차터 커뮤니케이션즈의 분쟁이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뉴스인데 사실 저는 이게 일종의 뭐 종목 뉴스기도 하고 하나의 그냥 산업의 이야기라서 이걸 그냥 뺄까 넣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이슈긴 한데 이 외신들은 이 뉴스를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많이들 좀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나누자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뭐 OTT 업체들과 일종의 케이블 TV 업체들과의 이제 약간 구조적인 갈등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거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본인들의 채널이 있잖아요. 뭐 지상파 채널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케이블 TV 채널의 이 차터가 미국의 2위 케이블 TV 채널인데 요게 이제 하면서 뭐 송출료도 좀 수수료로 받을 것인데 뭐 그거를 인상을 해라. 또 우리 콘텐츠 너희들을 가져가면서 뭐 우리 OTT 너희들의 가입자가 우리 요 OTT도 가입하게 해라.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차터에서는 뭐 우린 그렇게 못한다. 뭐 이러면서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차터가 디즈니의 24개의 요 채널을 그냥 블랙아웃 조치를 해버렸죠. 근데 이게 양사 다 좋진 않은 게 디즈니의 ESPN 같은 이 스포츠 징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차토도 잃을 게 많고 디즈니는 디즈니대로 유통 채널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들도 잃을 게 많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합리적으로 이걸 잘 합의를 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일단은 일단락이 좀 됐지만 앞으로 이런 관련해서 이런 분쟁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또 시사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요런 뉴스는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디즈니와 차터는 오늘 주가가 모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쟁 내용이 그동안 투자 심리에 참 안 좋았었구나 라는 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오른 건 차터니까 차터가 디즈니의 모든 컨텐츠들 차단했던 게 차터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았던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요분의 멘트는 저희가 또 많이 주목을 해야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요분이 뉴욕에서 열리는 이제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뭐 소비 경기가 예상보다 견고하고 뭐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고 뭐 이러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 우리 소비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좀 과하게 낙관을 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경제의 호황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큰 실수야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많은 리스크 요인들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들로는 첫 번째 중앙은행들의 양적 긴축 이 부분을 어떤 경제 불확실성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이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국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정말 무슨 술 취한 선언들처럼 재정 지출을 너무너무 좀 과하게 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그러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경제가 계속해서 호황을 보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당국을 또 약간 비난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자본 규제,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그 자본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을 더 많이 이렇게 쌓아둬야 되다 보니까 우리 자사주 매입 역사적 평균보다
덜해. 많이 못하고 있어. 라고 했고, 유럽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이 자본을 쌓아놓는 게 한 30%는 더 많이 쌓아둬야 되는 것 같다. 그만큼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자본 규제가 너무 엄격해지면 이런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대상으로 한 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유머조로, 야, 나는 은행주 투자 좀 줄일 것 같아. 많이 못할 것 같아. 약간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뭐 웃음을 자아냈다. 뭐 요런 게 기사화가 됐던데, 뭐 요런 발언들을 했다. 근데 우리 이 제이미 다이머는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경고를 해왔었죠. 오랜 기간. 근데 생각보다 경제는 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은 아직까지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신중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왔었다는 거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우리 윤보람님이 오늘 또 와주셨는데, 어도비 곧 실적 발표인데 소식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실적은 네, 오라클이 했고요. 어도비가 목요일인가 아마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고맘때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람님 우리 라이브에서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되게 반갑네요. 네, 어도비는 하여튼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저희가 아마 이번 주에 분명히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봐주세요. 계속. 네.